예, 가우시안 블러라는 효과와 매트 초커,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이 파트가 가운데에 모여지면서 어떤 뭐 글자가 된다거나 어떤 형상이 되는 장면을 연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그려놓은 거를 좀 바꾸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알기에는 뭐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접어놓고 펼쳐 내려보시면 이건 이제 트랜스폼이고요. 자체 내에 쉐이프 안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자체 내의 사이즈예요. 네? 네,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은 100%인데 제가 임의로 이게 뭐? 네. 그래서 타원의 패스 자리에 포지션 안 건드셔도 되는데 요거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일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제 맘대로 크기를 줄인 거고요. 스케일은 그대로예요. 위치를 잘 봐주세요. 이거요. 그리고 실제 U로 접어보고 S를 눌러보면 스케일은 그대로예요. 오케이? 요런 느낌. 가운데로 모일 건데 일단 가운데는 지금 하나로만 일단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지션 P 눌러놓고 현재 위치로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나중에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오케이, 좋아. 처음부터 약 2초 어떨까요? 2초 지점으로 인디케이터 시점을 이동해 봤어요. 자, 그렇죠.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이는 건 얼라인에 컴포지션 누르고 요걸 눌러주시면 딱 가운데 모이게 돼요. 오늘은 가운데 모여야 돼요. 딱.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샥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오, 이야. 100픽셀로 제가 만들어 놨던 실제 모양이 조금 더 커지게 만든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아주 단순한 표현이었는데, 요걸 눌러놓고 맨 마지막 K 지점으로 오면 바로 올 수가 있겠죠? Shift F9.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요걸 눌렀습니다. 멀리서부터 현재 오는 거예요. 맨 끝에 좀 빨리, 서서히 멈추는, 서서히 빠르다가 속도가 감소가 되는, 그렇죠? 요거는 빨리 오는 거겠죠? 끝에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물이 가운데로 딱 모일 때 빨리 올까? 서서히, 요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좀 빨리. 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녀석은 이제 표시를 이렇게 내주고 있죠? 네. 자, 어떻게 녀석을 구간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에어리어를 좀 당겨서 반복해서 좀 볼게요. 이상하면 이제 그래프 에디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홈. 글쎄요, 이제 거리감이라는 것도 있어서 거리감도 있지만 2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못 느끼신다면 그래프 에디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점을 이동하시거나. 일단은 찍어놓고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볼게요. 맞춤 보기. 이거는 자체 내에 요걸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현재 녀석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가끔 작업하다 보면은 이 효과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이쪽 가서 눌러주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도 건들 수가 있구나. 밀어주거나 점차 맨 마지막에 빨라지는 느낌. 이거는 앞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셨던 것 중에 뭐 에코라든가 이런 걸 정해 보시면 효과를 더 과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춤 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위별로 맞춰서 보는 거죠. 자, 한번 모양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끝에 좀 빨리 오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나머지는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좀 다르게 쓰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에디터를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쓰세요. 자유롭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밀어주기도 하고, 예, 언덕 지형을 만들듯이. 오, 확실히 빨리 오네요. 예, 맞춤 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녀석의 확대하는 비율에 따라서 좀 더 꼼꼼하게 보고자 할 때는 피트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됐으면 요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참고로 이 리스트에는 스피드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리스트 보기, 예, 여러 내용들도 있지만 요걸 꼭 스피드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요. 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에디터로부터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요만큼 구현했네요. 여기저기 애들이 가운데에 모여야 되는데 일단 형상을 조금 어떻게 꾸며야 될지 한번 볼게요. 그냥 크기가 그대로인데 크기 그대로는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좀 크게 해주면 안 될까?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 중에 이 자체 내에 컨텐츠 안에도, 예, 일립스 타원 안에도, 요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게 뭐지? 예, 여러분 현재 이 앞 시점 J죠? 예, J 시점에는 100픽셀에 가로 세로 100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건 단위로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아니라. 그래요? 만약에 이 지점, K 지점으로 왔을 때는 이거 조금 올려볼까? 이거 비율을 좀 다르게 하실 분들은 이 비율을 끄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점의 이 모양을 좀 바꾸는 거랑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부풀려 볼게요. 150. 지금은 동일하죠? 체크를 만약에 끄고 너비와 높이거든요. 이거 조금 다르게 제가 건드려 볼게요. 진짜네.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기 점들을 건드렸을 때 크기 형상입니다. 이 비율로 줄어드는 거예요. 작았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해야죠. 이것도 애니메이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레이어의 스케일이 아니라 단위의 스케일로 봐주시기 바라요. 요 위치 2초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초로 가는 게 낫겠죠. 예, 뭐 여기 같은 형상으로 픽셀로 커지는 걸로 비율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보셔서 비율을 꺼주고 150에 150 이렇게 준다면은 이때 기준으로 이제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찌그러져 있는 타원이 슉 하면서 엄청 빨라졌네요. 예, 여기 타원의 속성 중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회전은 어디 갔습니까? 없고요. 요건 안 하셔도 돼요. 참 묘한 작업 방식이죠. 예, U로 눌러서 본다면 이 스케일은 뭐고, 예, 또 이 S로 눌렀을 때 이 스케일은 뭐냐. 예,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번 거 좀 달았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애를, 예, 그러면 글쎄요, 몇 개 정도 상하좌우에서 이렇게 가운데 모이는 장면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그 듀플리케이트를 글쎄요, 제가 다섯 방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예, 글쎄 5번이 왠지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도 1이라고 써줘야지.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2번만 따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 개 겹쳐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가운데 모이는 건 동일해요. P, 포지션은 동일한데 2번만 시작하는 지점이 좀 틀립니다. 나머지 애들도 시작하는 지점이 틀립니다. J, 지금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얘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어중간한 위치. 자, 이제
불이 존재해야지 애들을 쓸 수 있으니까 J 확실하게 지정으로 와 있고, 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애들은요, 직선 운동 같지만 이렇게 휘어지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점들, 이 개체를 보여야지 보이는데, 요때 이 마디 끝나는 부분에 요런 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얘한테는 아이고 이건 크기 조절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끝부분만 이렇게 좀 휘어봤습니다. 이렇게 눈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조금 더 멀리서 와야 되겠는데, 시점을 꼭 보이면서 해야지 이중으로 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약간 휘듯이 내려가는 두 번째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 번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으니까 이 부분에 약간 뭉실뭉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서 왔으니까 동일한 말을 계속 내뱉고 있네요. 오케이. 파트 1은 직선으로 왔어요. 이렇게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된 것 같지?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 쭉 모인 것 같이 나왔는데, 예, 그 이후에 얘들이 막 떨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위글을 이용한다면. 자, 여기까지는 단순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었죠. 자, 멀리서 봐야 되겠네요. 예, 범위도 넓게. 자, 지금 여기 이 장면까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모였을 때 약간 유기체 같은 느낌으로, 예, 액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직은 한 거는 없는데요. 여기 얘들이 준비되어 있는 위에 일단 컨트롤 A, U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접어야 되겠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얘네들 각각마다 어떤 뭔가를 처리하기 싫을 때 우리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하나 위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레이어에 New를 눌러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단축키도 있습니다. Ctrl Alt Y. 항상 맨 위에 덮고 있죠. 고유의 이름을 주시면 더더욱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투명한 애입니다. 이 투명한 애에다가요,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요 밑에만 들어가면 다 지배를 받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가우시언 블러를 줘볼게요. 가우시언 블러, 예, GAU, 예, 가우시언 블러 레고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블러 앤 샤펜에 있는 가우시언 블러입니다. 요거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블러니스 값을 조금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맨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얘가 이 가우시언 블러의 블러니스 값을 약 60, 50, 여러분 값을 이제 증가하시면서 좀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에이? 흐리멍텅하게 보이죠? 저는요, 제목입니다. 타이틀. 저는 맨 위로 올라갈게요. 아니, 뭐 여기는 왜 이렇게 뿌예? 예, 여러분 아시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텍스트만은 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지배를 받기 싫으면 위로 뛰쳐 올라가면 됩니다. 나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결과물이 안 나타나요. 얘는 너무 선명하잖아요. 자, 언두, 컨트롤 G.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자, 건들 일이 없다면 닫아주시고요. 후루룩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건드려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여러분도 가우시언 블러의 블러니스를 60 정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뿌연 그 뭐 우주선이야 뭐야 UFO야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지금 얘가 이제 담당자예요. 다 지금 잠겨져 있고 내가 담당자니까 다 가버려. 예, 좋아. 이 바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요번에는 여기다가 매트 초커라고 한대요. 매트 초커. MATTER 매트 E에다가 C 나오네요. 매트 초커. 여기서 이제 매트라는 거는 여러분 매트 기술이에요. 뭐랄까 판을 깔고 아래 어떤 뭐 만들어주는 거고요. 초커는 이 목에 딱 맞는 그 장식이라든가 목걸이를 초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얘를 더블 클릭. 예. 얘밖에 없고 지금 선택돼 있다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 개를 넣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매트 초커가 안 들어가 있을 때 이 FX를 잠깐 꺼보세요. 왜 껐어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여기 얘네요. 요거 매트 초커가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는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구름처럼 두리뭉실하게 보이네요. 근데요, 여기 있는 값은 이게 항상 기본 값이라고 하니까 매트 초커는 건들지 마시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여기 써 있는 그레이 레벨, 회색의 레벨, 부드러운 정도 1번, 그레이 레벨 소프트니스 1로 돼 있는 요 파트에 이 값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10으로 기본으로 돼 있죠. 요거를 조금 값을 조절해 보시기 바라요. 꼼꼼하게 조절하실 분들은 컨트롤 키를 올리시면서 1픽셀 단위로 올리시거나 내려보시면서 조절하시면 좋은데 약 5 정도에 가까워지면 조금 선명한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 합니다. 리셋은 초기화예요. 늘. 이거 건들지 마. 요겁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휠을 꾹 눌러서 일로 와봐. 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예, 맞습니다. 10인데 이건 안티알리아싱이 사라져 버렸네요.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해서 경계가 뿌옇게 안 보이는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게 알리아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2도 괜찮네요. 3도 괜찮은데 안티알리아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으로 올린다거나 할 때 경계를 명확하게 딱히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0이 아닌 약 3% 정도 이 물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Alt 슬래시로 전체 맞춤 보기 슬래시 크기로 휠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애들이 이렇게 모이고 방금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서 묘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네요. 야, 따로따로 모이고 있는데 얘네는 무슨 모양이 왜 이래? 끈적끈적 붙어요. 요 장면. 의외로 트렌드, 의외로 유행이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글씨랑 어우러지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딱 붙이신 분들은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데이터로 만든 모션 그래픽입니다. 혹시 제가 타이밍을 다르게 해도 됩니까?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항상 쓰는 기술이죠. U 눌러놓고 보자.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뜨지 말고 너는 좀 뒤로 가고 너 5번 너 말하는 거야. 넌 맨 뒤에 나와. 저도요. 이건 너무 불규칙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불규칙하게 애들을 놓으시면 합류한 애들이 좀 다르게 뜨게 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럼 모양새가 완전 좀 틀리겠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 따로따로 모이는데 모이면서 독특해 보이는 상들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가려줘야 되겠네요. 방해가 되겠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셋째도 오거니 네 번째 빨리 와라. 5번은 왜 늦게 오는 거야?
저 지각했습니다. 예, 아주 독특해 보이죠. 나중에 이제 글씨도 그 안에 규모가 얘랑 비슷해 보이는 애를 넣었다가 이 지금 나왔던 이 효과 처리했던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어떤 처리를 해주면 어떤 글씨로 맨 마지막에 남게 하는 걸로 흔히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표현해 보시도록 하고요. 좀 복잡했죠? 복잡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효과, 기본 효과 외에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가 적용했던 효과들이었습니다. 픽셀 수를 작게 하셔가지고 픽셀의 그 일립의 실제 스케일이 아니라 사이즈를 줄여서 픽셀을 좀 다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패스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나타나게 한다면 조금 더 멋진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면도 뒤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키프레임이 아주 복잡하죠? 컨트롤 A, U 눌러서 간단하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들이 모인다거나 이럴 때 애들이 막 약간 흔들리면서 액체 같은 게 약간의 미동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모인 다음에도 가만히 있잖아요. 위글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이라? 예. 여기는 이제 이펙트에서 WIGGL 이 위글 쓰시게 되면 behavior 뭐 행동이란 뜻입니다. 모션과도 비슷한 말인데 여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위글 포지션이죠. 예, 바로 맨 위에 있는 자 이때 작업하실 때는 어저스트먼트에다만 해줍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여기 있는 포지션을 어저스트먼트에다가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모이고 난 다음에도 애들이 막 흥청망청 움직이는 게 기죠?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했던 거는 접어보겠고, 위글 누르면 여기 트랜스폼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글스 for 색이라고 해서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진동을 일으키느냐 하죠. 저는 약간 미동을 많이 줄게요. 1초에 10번 정도? 너무 셌나? 물이라면 한 5 정도 두고요. 흔들리는 범위는 10픽셀 정도로 상하좌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이기 전에도 약간 흔들흔들 애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모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고 있죠. 각각의 움직임을 만약에 혹시 주시고 싶다면은 혹시 이 어저스트먼트에 줬던 애들을 이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분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위글 대신에 이 5개의 파트에다가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다른 시도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면을 했는데 어떻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삐뚤삐뚤해지지만 막 각자 움직임이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위글 잠깐 얘는 뭐지? 같이 주면 따라와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야, 네 이거 있잖아. 잠깐 카피. 예, 컨트롤 C를 하시죠. 컨트롤 C. 참고로 얘네들도요 듀플리케이트 해줄 수 있어요. 그만해요. 그만.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 C. 이야. 그 다음에 우리 각장 튀는 애 중에 어떤 애 만들어 볼까? 뭐 처음에 나오는 애한테 우리 큰 애한테만 좀 줘볼게요. 큰 애가 누군지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이야. 예, 바로 얘한테 얘의 앞부분 I를 눌러놓고요. 얘 너도 그런 거 갖고 싶지? 저는 없는데요. 얘를 보시면서 앞부분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면 효과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효과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때부터 막 흔들립니다. 근데 모양 자체가 얘한테만 제가 엄청 신경 쓸게요. 딴 애들도 한번 우리 막내 누구야? 제가 막내예요. 네가 막내니? 너도 한번 그거 해볼래? 예, 혹시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붙이실 때는 이 클립 해당되는 레이어의 앞부분 I 시점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던 애가 이렇게 컨트롤 Shift Z 들어갑니다. 얘한테. 그렇지. 얘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올 거예요. 과격하게 흔들릴까? 그건 자기 자유예요. 막 과격하게 흔들리냐면 막 사이즈를 많이 올려주시면 상하적으로 마구마구 막 움직이면서 막 움직이겠고요. 그죠? 그 안에서도 얘는 또 미동을 하니까 여기 난리치는 애가 두 마리가 나왔네요. 막 나와서 막 그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배경 흔들리지. 전체를 흔들고 있지. 얘를 흔들리니까 더 정신이 없겠네요. 그리고 몇몇 애들, 저기 혜택을 안 줬던 애들. 야, 너는 내가 형상을 좀 다르게 해줄게. 형상을 다르게. 동그란 것만 모이니까 이상하잖아.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 반달 모양도 되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 하고 싶지 않아? 아, 저는 하기 싫어요. 하나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거,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꼼꼼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쭉 모여놓는데 어떻게 형상이 다 똑같냐? 예, 뭐 타이밍 틀리잖아요. 물이라고 생각하면 형상. 근데 물도 똑같은 모양을 띠진 않아요. 흔들흔들. 예, 술 취한 애들도 몇 명 있는데, 야, 넌 뭐니? 예,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잠겨 있기 때문에 얘는 냅두시고요. 눌러봐야지 알겠죠. 야, 넌 뭐니? 아이고, 위글 들어가 있네. 넌 뭐니? 위글. 밑에 있는 애들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진짜 파악하기 힘들겠네요. U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자, 그러면 하나만 또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만들었던 이 친구. 요건데요. 솔로로 체크해 볼게요. 나만 있어요. 너만 있어? 너 저기 U 눌러봐요. 예. 키프레임들을 보여주게 해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때 변화가 있었네. 기죠? 예. J를 눌러서 사이즈. 픽셀 수가 이건 스케일이 아니라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이랬다가 K. 동일한 모양 원이 됐구나. 예, 앞에는 타원이었다가요. 그러면 이왕이면 더 찌그러졌다가 펴는 그런 느낌 안 될까? 물방울이 여러분 있잖아요. 얼굴에 뭐 눈물 같은 거 맺혀갖고 막 흘러내린다거나 할 때 동일한 모양은 아닌 거 알지? 그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자, 잠깐 완벽하게 접어놨다가 U를 눌러도 됐었죠? 그다음 펼쳐 내려볼게요. 컨텐츠, 내용이라는 뜻이죠. 뭔 내용이 있다냐? 타원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타원. 뭐, 이건 포지션이고. 뭐 이렇게 많은지?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복잡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형태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컬러 값이 바뀌는 거 원하는 분들은 요런 게 있고요. 불투명도, 두께는 선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위트는 스트로크와는 무관한 것 같네요. 여기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 유형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드려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필. 예, 지금 나와 있는 형상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골고루 좀 구성이 안 된 것 같네요. 자, 형상에 따라 좀 틀리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형태의 어떤 변환이라든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포지션이고, 글쎄요, 여기 제가 요 링크를 풀어준다면, 잠깐만, 현재 나의 시점으로 와야지. J. 예. 뭐 이걸 풀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형상이 조금 다르게 꾸며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형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휠을 좀 당겨 보세요. 이게 당겨 보시게 되면 그대로 되어 있는 애들의 요 펜 툴이 좀 개입이 됩니다. 펜 툴이 개입이 되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잠깐 V 툴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펜 툴이긴 하지만 이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예, 예. 여기가 좀 제어가 잘 안 돼요. Alt키네. Alt키를 누르시면 이 점들이 따로 선택되고 펜 툴과 같이 조합이 돼서, 예,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불편해요. 모양 잡아주는 게. 점이 추가가 된다. 예, 요 안 V툴로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느낌이 되면 진짜 너무 좋은데, P 펜툴, 예,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편집을 좀 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뭐 쉐이프는 하나인 거 아니야? 아니지. 쉐이프는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붙이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걸 패스 파인더라고 하죠. 자, 봐봐. 이런 애가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보시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두 개가 늘어난 거예요. 일립 2와 일립 1이 있어가지고, 예, 자체 내에 보시면, 예, 자체 내에 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게 좀 보여드리네요. 그래서 이동은 가는데 한 이동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조금 다르게 포지션을 좀 건드려 보신다거나, 양쪽 둘은 동일한 걸 찍어주고 가운데 지점 이 부분은 일립 뭐니 너는? 저요? 껐다 켰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동했기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일립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조금만 건드려 보면서 형상을 좀 다르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여기 좀 여기 뒤에 눈사람처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포지션과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늘어지는 것도 괜찮을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걸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일부 값은 좀 틀리기도 하고, 요건 좀 변화가 나왔네요. 네, 약간 커지고 작아지고 있죠. 예, 쉐이프는 그룹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얘 오는데 심상치 않네요. 올 때 마치 어떤 훼손같이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작업했던 부분들 중에서 여러 방법을 제가 처리를 하긴 했지만, 크기를 좀 다르게 해주신다거나 해서 이렇게 애들을 꾸며주시면 좋겠고, 최종적인 거는 아니지만 여기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주실 때는 전체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느낌이 자연스럽지 않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혹시 레이어 스타일 줄 수 있나요? 얘한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효과를 덮어 쓰는 애들인데, 여러분 이런 장면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드롭 샤도우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볼까? 느낌 아닐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이 투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 줍니다. 드롭 샤도우는 큰 의미가 없구나. 자, 드롭 샤도우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대상들 중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는 그런 형상에다가 섀도우를 한번 주시거나 이 자체 내 입체적인 느낌을 좀 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 포토샵에서부터 많이 쓰시는 기능이니까 애프터 이펙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롭 섀도우, 오케이. 베벨 앤 엠보스, 섀도우도 네, 너무 진하면 그렇고, 거리 디스턴스 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좀 퍼지게 예, 이렇게 넣고 예, 이렇게 한번 처리해 봤고요. 지금 이 자체 내에 베벨 앤 엠보스까지 레이어 스타일. 네, 레이어를 찍고 좀 해줘야 되겠죠. 이 녀석입니다. 베벨 앤 엠보스, 스타일라이즈, 베벨 앤 엠보스. 약간 둔탁하긴 한데 많이 주면 멋있게 나옵니다. 많이 주면. 아니면 저 모이는 개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프리컴포즈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 좀 많이 올려볼게요. 오. 그 다음에 저 검은 색깔이란 뭐냐. 디폴트인 검은 색깔을 작업하는 색깔 중에 액체, 물, 느낌이 맞게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느낌이 맞게 나오겠죠. 컬러가 유기체는 아닌데요. 컬러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주시면 더 하얀 거보단 더 멋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빛 색깔인데 느낌이 들어가기에는 맞진 않아요. 이런 거 아시나요? 이 안에도 블렌드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그 색깔대로 보이게 하면 안 될까? 예, 노말을 주시면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니, 이 사이안 컬러가 여긴 절대 안 보이잖아. 그러네. 블렌드 모드에 스크린 알잖아. 그러면 노말은 어떨까? 요거 들어가서 빛깔처럼 보이네요. 자, 베벨 앤 엠보스까지 들어가서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복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요 자체 우클릭보다는 컨트롤 C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딴 친구들도 같이 공유해야죠. 야, 우리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뭐 느낌이 좀 괜찮네요. 자, 컨트롤 A, U 한꺼번에 접어서 한 번 더. 5번 제외하고 4번, 3번, 아니,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컨트롤 V 다 들어갔네요. 일단은 가볼게요. 이거는 대략 제가 정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래 모양은 이거야. 오케이. 근데 시작할 때 모양. 시작할 때 하는 모양 일단 찍어 볼게요. 찍어도 되고 형상만 바꾸셔도 돼요. 여기 키프레임은 안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독특해요. 물건이 변신하는 것처럼 꾸며줄 수가 있어요. 패스 앞에 나타날 때는 펜툴일 때만, 도형은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 됐던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얘를 보면서 조금 휠을 조금 당겨 보고요.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펜툴이 개입이 돼야 돼요. 저 일단은 이렇게 더하기가 보이면 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형태가 바뀌죠. 여러분한테는 컬러가 너무 안 보이는데 컨트롤 K, 컴프의 색상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연한 회색으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네. 요거 형태를 이렇게 네가 바꿔 놓는 거야. 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점은 추가는 잘 되는데 점 빼는 건 자동으로 안 나타나네요. 점 빼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려야지 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구름 같은 모양이요. 요렇게 얘가 왜 이렇게 바뀌냐? 예, 이게 바로 쉐이프의 마술입니다.